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송.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고구마 10개 먹은 답답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 황상민 심리상담소입니다. 자, 별빛 정인님, 네. 그대의 별빛은 아직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나요?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요. 네, 깜빡깜빡해요. 그 별의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요. 근데 원하는 삶을 그 답을 찾아야 된다. 원하는 삶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서 만들어가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구순 상담님, 상담사님, 네. 이 별빛 정인이 확실히 지금 배터리가 나갔나요? 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본인 그러면 뭔 소린지도 네. 모르는 질문을 지금 저한테 뜬금없이 던진, 이건 테러예요, 테러. 원하는 그러니까 삶이다. 웬만하면 그분 데리고 오늘 그냥 역할 몰입하는 우리 그 상담이나 먼저 하고 우리 갑시다. 예. 서윤맘이 어쨌다고요? 제가 정말 제 아이를 망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서윤맘, 아이를 망치고 있네요. 망치로 콱콱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 제목에서 이미 답도 다 달려있네요. 서윤맘 누구세요? 저인데요. 그래요. 별빛 정인님이 서윤맘으로 지금 아이를 망치고 있는, 망치로 두들겨 패고 있는 엄마의 상태를 지금 알리러 놓으셨다는 이 말씀인가요? 아니죠. 저는 전혀 저의 아이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붙이고 있어요? 남편과 또 남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제가 망치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결코 나의 아이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남편과 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네가 아이를 망치고 있어 라고 지적질하는 이 끔찍한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으시네요. 네네네. 구순 상담사님, 이 어떤 사연이길래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안타까운 서윤맘 사연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서윤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구순아, 우리 부부 얘기 좀 들어줘. 4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랑 훈육 문제로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들었거든. 지난 주말에 가족 나들이 갔다가 사고가 좀 있었어. 서윤이랑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내가 계산하는 사이에 아이가 먼저 뛰어가다가 한 할머니 지팡이를 발로 차서 넘어지시게 됐어. 아이도 놀라고 나도 너무 놀라서 할머님 상태 살펴보는데 마침 화장실 갔던 남편이 와서 사과드리고 연락처 주고 상황을 정리했어. 할머니는 고관절 쪽이 좀 다치시긴 했는데 다행히 가족분들이 실수라고 이해해 주셔서 잘 마무리됐어. 근데 남편이 서연이를 다시 불러서 훈육을 하자고 하는 거야. 나는 애가 좀 진정된 다음에 나중에 하자고 하다가 둘이 완전 크게 싸우게 됐어. 사실 할머님이 넘어지셨을 때 서윤이가 나한테 달려오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거든. 아이가 모른다고 하더라고. 할머님 가족분들이 오셔서 아이 꾸짖으시고 상황 설명을 대신 해주셔서 서윤이가 모른 척 했다는 걸 알게 됐어. 남편은 왜 그때 바로 안 혼냈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상황 모면하려고 거짓말한 건 정말 큰 잘못이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청소년기, 심하면 성인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악습관이래. 이건 애한테도 큰 죄라네. 나는 애가 놀라서 말도 못하는데 혼내봤자 이해하기도 어렵고 강압적으로 혼내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남편은 자기는 그렇게 안 컸다면서 내 육아하는 방식이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 하나 늘리는 일이래. 열받아서 서윤이랑 친정으로 와버렸어. 남편이 내 육아관을 바꾸거나 훈육권을 자기한테 넘기지 않으면 나랑 같이 살기 힘들다고 하네. 남편이 또 이 사건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들은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것부터가 잘못이래. 다 남편 편 들고 내가 애를 망치고 있다는데
진짜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걸까? 아니 그러게요. 어떻게 나는 나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것 같은데 남편하고 대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네. 대화가 남편이랑 대화는 정말 많이 해. 아 그래. 근데 말이 안 통할 대화를 뿐이야. 하면서 열심히 싸우죠. 이게 훈육 방식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율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대화가 대화를 필요해. 하다가 내가 안 차라리 돼가지고 대나무랑 대나무에 대고 화를 낸다는 게 대화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온 거고 뭐 남편이 이제 꽂혀 있는 건 그거야. 왜 그 아이가 모른 척 했을 때,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달려와서 내가 물었거든. 왜 그치. 무슨 일이야 했는데 몰라 이렇게 하길래 애도 놀란 거야. 나도 그렇게 그치. 생각해. 애도 놀라고 자기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진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본능적으로도 뭔가 아까 잘못한 것 같은데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아이로서는 그거를 이제 모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아직 4살이면 너무 어리잖아. 근데 그 모면했다는 그 포인트를 그 자리에서 혼내야 되고 그치. 얘가 이거를 잘못했다라는 거 분명히 알려줘야 된대. 그 자리에서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성인 돼서까지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엄마 뒤로 숨는다라는 건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뭐 훈육권을 자기한테 달래. 훈육권. 자기가 애를 훈육권이라는 게 있어. 그 자기도 어렸을 때 뭐 물건을 훔쳐낸 적이 있었대. 근데 그때 이제 팬티 바람으로 쫓겨나가지고 뭐 뺨 맞고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사과시키고 했대. 근데 그게 뭐 물론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알지만 뭐 그리고 나서 자기 엄마는 회초리를 자기에게 쥐어주면서 내가 나를 잘못 키웠다. 때려라.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근데 참 나는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진짜. 지금 시대엔 그게 안 통한다는 게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당장 혼내라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나한테 막 그렇게 혼내라고 하는 거지. 자, 두 분 네. 이 별빛 정인도 아닌 것이 서윤맘. 구순 상담도 아닌 것이 다 서윤맘과 서윤맘의 친구분으로 지금 네. 이야기를 나누시고 네. 참 있으시네요. 네. 내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참 너무 답답해가지고 요즘에 우리 뭔가 모르면 다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챗GPT. 챗GPT AI 4.0한테 이 사연을 탁 띄워가지고 그냥 엔터 탁 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응답이 나온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 자, 구수님 예. 본인이 확인한 거 뭐라고 응답이 나온가요? 챗 GPT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요. 대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없었어요. 놀랍게도. 아 정말요? 네. 남편과 대화를 하는 말 없어요. 저는- 남편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서윤이의 거짓말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남편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아이가 진실을 숨기려고 한 것을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 경우 맞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일 것입니다. 라고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챗GPT가. 근데 그 본인이 우려가 맞다고 다 동의했으면서 왜 남편하고 싸워요? 남편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생각은 뭐예요?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아이를 혼내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좀 아이가 괜찮아졌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서윤맘의 문제를 훈육 시기와 방식의 차이라고 챗GPT는 또 정리를 해줘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남편은 적극적인 훈육을 강조하는 반면 당신은 아이가 충분한 진정된 뒤에 훈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두 입장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잘못된 행동을 적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강한 반응을 보였고 당신은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훈육을 신중히 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챗GPT가 다 지금 네, 소윤맘도 읽어주고 네네. 남편 마음도 읽어준 거예요. 그렇네요. 구순 상담사 네. 어떡할래요? 지금 챗GPT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당신의 훈육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과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아, 대화가 여기에서 나왔구나. 서윤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남편과 함께 훈육 방식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균형 있는 훈육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전문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문가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학폭 가해자 만들고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건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거의 길거리에 그쵸. 매달아 놓고 애 매달아 놓고 이 사건을 오픈해 놓고 지나가는 도구나 카우나 다 한마디 하고 결국에 대중의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미친 군중의 어떤 광기의 발산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남편은 되는 거죠. 결코 대중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대중의 지혜라고 네, 생각하는 거. 남편은.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네. 참 안타깝네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순 네. 상담사님? 네. 지금 AI가 구순 상담사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네. 해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얘기죠.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얘기, 조금 뻔한 얘기. 근데 지금 아니 이분이 뻔한 이야기라니. 대화가 필요해. 아니 지금 챗GPT가 지금 네. 본인이 한 이야기보다 더 그렇죠. 분석적으로 더 정리를 맞아요. 잘했는데 전 요약해서. 본인은 그냥 결론만 이야기했지만 챗GPT는 아이의 반응을 이해해야 되고 훈육 맞아요. 시기와 방식의 차이라는 것도 지적하고 그게 남편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훈육의 목적도 이야기하고 남편 간의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전문가는 없어. 전문가는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전문가가 아님을 온 세상에 지금 이실 고백하는 전문가님. 그러게. 전문가가 근데 본인은 그러면 짝퉁 전문가라고 하면 진정한 전문가한테 그러면 이 문제를 물어봐야지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열방갑에 그래서 오늘 온 오셨어요. 거예요. 네. 전문가의 도움 이거는 AI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AI 이야기가 참 나름대로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현재 두 분의 갈등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이야기했죠. 훈육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그 배경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은 서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된 마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아이의 돌발 행동 또는 아이의 돌출 행동 또는 아이의 약간 아이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또 그 사건을 대응하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서로 다른 믿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구순 전문가한테 충분히 확인을 받았나요? 아니지. 그거는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결론적으로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는 정답만 얻었을 뿐이죠, 그죠? 맞아요. 네. 자, 그랬을 때 갑자기 구순 전문가 또 황 박사한테 또 혼나는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반응하시는데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구순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대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어떤 상황이나 적용되는 갈등 상황에서는 항상 정답과 나오는 게 대화로 풀어야죠.
토론과 수기로 해결을 합시다. 이거 진짜 하나만한 멍멍이 소리인데 그래도 그거라도 우리 이야기해야지. 전문가로서 저도 내가 잘 어떻게 얘기될지 몰라서 일단 좋은 얘기 그냥 해줘봤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몰랐어 하면 너무 자백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든지 별빛 정인의 상황에 맞는 아니다 서윤맘의 요 상황에 그쵸. 딱 맞는 그걸로 적용을 해서 변형시키는 거, 응용시키는 건 힘들잖아요. 원래 응용 문제 푸는 거는 공식을 내가 아무리 잘 외우고 있어도 응용 문제 푸는 건 어렵죠.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공통 수학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자, 이럴 때는 육아 전문가나 상담사와 함께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뻔한 소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소윤맘 확인하셨죠? 네, 네, 네. 네. 중립적인 시각에서 두 분의 입장을 조절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훈육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게 가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통념을 반영하는 거예요. 왜? 아이의 문제가 있으면 아이의 문제가 중간에 있고 이 갈등의 원인이야. 갈등에서 한쪽은 좌파, 한쪽은 우파 이래가지고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그러지 말고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중간에 모여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뻔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윤만 입장에서 중립적인 거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한테 또 아니면 나한테 왜 내가 지금 사연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마음이죠, 그죠? 네,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이가 근데 다들 제가 망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애를 제가 잘 못 키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서연이가 좀 소심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이해시킬 수 있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훌륭한 생각이에요. 참 놀라운 생각이에요. 그런가요?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아니 뭐가 놀랍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라고 네. 물어봐야지. 뭐가 놀랍고 뭐가 훌륭하다는 건가요? 아까 서윤맘이 이 구순 상담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지금 서윤맘이 이야기한 거에서 놀랍고 대단한 거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지가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고 했을까요? 아,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데 저분은 뭐를 가지고 지금 놀랍고 대단하다는 걸까? 이런 지금 놀라운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뭘 이야기했냐면 서윤맘은 분명히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내가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길래 내가 놀라워요, 훌륭해 했는데 정작 나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내 마음을 표현했다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 지금 이런 마음이시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게요. 근데 본인이 어떤 마음을 표현했냐 하면 우리 아이 서윤이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이가 좀 소심한 부분도 있고 음. 대범한 부분도 있는데 소심한 부분도 있고 대범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맞게끔 좀 훈육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이에게 맞게끔 훈육을 하고 싶은 엄마는 어떤 또 마음을 표현했어요? 내가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는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도 표현했어요. 네네네. 아이의 특성, 아이의 성격, 아이의 마음을 한편으로 읽으면서 또 거기에 맞아서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길이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이 마음을 잘 읽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망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잘 읽는 분이 아이를 망친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희한한 이야기. 내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걸 먹음으로써 살이 쫙쫙 빠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뭔 소리예요 지금. 많이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살 찌지. 어떻게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박사님. 저는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로 안 가기 때문에 저는 먹는 게 소용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희한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또 몰랐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네,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우리 서윤이는 참 예민하고 섬세한 구석도 있지만 상당히 대범한 구석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놀랬어요. 와!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아이의 성격이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단 말인가? 저거 놀란 거예요. 아, 그래요? 갑자기 그런가? 저는 소가 보여서- 뒷걸음질하다가 침을 잡은 경우 같은 그런 느낌이야. 홍시- 어떻게 그냥 긁었는 대로 완성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났다고 했는데. 그러게. 홍시 맛을 너가 잘 표현했다고 하니까. 그러게. 네, 이 네. 놀랍잖아요. 네. 이게 지금 소윤맘이 얼마나 소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원단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선 상담사 네. 박사님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읽지? 라고 그러지 말고 네. 박사님, 네. 박사님 대체 뭔 근거로 그러니까요. 점쟁이도 아니고 지금 박사님 보지도 않는 서윤이 마음도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서윤 마음에 뭐를 가지고 맞아요. 지금 읽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한마디씩밖에 안 했는데. 그러게요. 네. 그럴 때 제가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소윤맘 오늘 오시면서 소윤이 WPI 프로파일 가져오셨잖아요. 딱 저 소윤이 WPI 프로파일 봐요. 보면 놀랍게도 로맨티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는 데다가 거기 매뉴얼, 셀프, 컬처까지 다 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혼자 있을 때는 한없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런 특성인데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천방지축으로 뛰다니는 맞아요. 그런 특성이 있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아무나 만나도 너 누구예요?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사연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쟤 ADHD 아니야? 쟤 이런 것 있고 거기에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디 데리고 나가면 항상 사고를 일으켜요. 근데 그 사고를 일으키면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 네. 저 프로파일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소윤이 네. 혹시 학교 선생님이 소윤이 아무래도 병원 한번 데려가 봐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아직 4살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유치원에서 소윤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요. 그날도 이제 아이스크림 받고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뛰다니다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애들 거의 그렇지 않아요? 애들 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실수하고 놀래서 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했는데 아빠는 네가 한 잘못을 네가 지금 숨기다 하다니 이 가론 유다의 자손이야. 뭐 거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남편은 그냥 어디에 나가기만 하면은 얘한테 완전 주시를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번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맞아요. 보자. 네. 그럼 저질러면 그래 네가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네 엄마 자식이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소연님은 그러게요. 내가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임신 때 입덧을 할 때부터 내가 그때 먹고 싶었던
저랑 이런 비슷- 상황이 되는 저랑 좀 다른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서윤이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그렇죠. 좀 겁도 많고 이렇게 그렇죠. 한데 막 너무 이렇게 천방지축 천방지축으로 뛰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로맨티스트 매뉴얼의 원단으로 진짜 서윤이에 있어서 로맨티스트 특성 그것만 비슷하지. 로맨 매뉴얼이란 무엇인가요?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꼼꼼함과 세심함, 완벽주의가 특징이며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 귀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타인과의 공감을 원하지만 겉으로는 타인의 공감에 연연하지 않는 듯 보이려 하죠. 이러한 성향은 삶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깊은 감수성으로 이어진답니다. 매뉴얼. 높은 매뉴얼 성향은 자신의 일과 삶에서 관리와 통제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규칙을 중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하죠. 이렇게 자기평가의 로맨티스트와 타인평가의 매뉴얼을 종합해봤을 때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이 매뉴얼이 높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해진 절차나 규정을 지키려 하기에 자신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을 억누른 채 도덕적인 의무감에 얽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공감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답니다. WPI 프로파일을 활용해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WPI 워크샵을 시작으로 내가 몰랐던 내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답니다. 내 마음과 주변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음으로써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WPI 워크샵에 참여해보세요. 더 궁금한 점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저랑 좀 다른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서윤이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그렇죠. 좀 겁도 많고 이렇게 그렇죠. 한데 막 너무 이렇게 천방지축 천방지축으로 뛰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로맨티스트 매뉴얼의 원단으로 진짜 서윤이에 있어서 로맨티스트 특성 그것만 비슷하지. 아이디얼 에이전트 성향은 엄마를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내 자식 아니야.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저거는 차라리 아빠에서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더 드실 거거든요. 맞아요. 소윤 아빠 프로파일 가져오셨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소윤 아빠 프로파일을 딱 보는 순간 그래 소윤이가 이 앞으로 참 아빠랑 참 잘 지내지 못하겠구나 라는 그래요? 안타까운 상황. 왜 그런가요? 지금 소윤이 아빠는 네. 참 성실하고 착하고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시키는 거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은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쪽팔리지 않게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돈이 많은 건 좋은 거야. 돈이 많아야지. 그렇지만 결코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시는 분이 바로 서윤 아빠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거든. 그거 대기업 다니시죠, 그죠? 직장은 잘 다녀요. 네, 직장 열심히 잘 다니시고 이분 나중에 꼭 임원까지 가실 거예요. 정말요? 네, 근데 임원까지 가시면 아마 이 암세포도 조금씩 자라시다가 임원 하시고 2, 3년 지나면 아마 건강검진에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요즘에 뭐 의학이 발전해서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 서윤이 아빠가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그런가요? 아니에요. 같이 서윤이 아빠하고 네, 잘 공생하려면. 잘 공생하려면 근데 훈육권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주세요. 줘요. 주세요. 사실 그럼 의미 어떻게 될지. 없잖아요. 주양육자가 엄마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아마 윈슈가 되겠죠. 윈슈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어차피 뭐
아빠하고 딸하고 어른이 되면 다 남남으로 살 수도 있는데. 이거 그래도 너무 왼수가 되면- 상처받는 거 아닐까요? 누가요? 아빠가요? 서윤이가. 서윤이가요? 서윤은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지금 살게 돼 있는데 뭐. 서윤이는 상처를 받고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서윤이도 성장하는, 지금 그거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저 프로파일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서윤이처럼 예민하고 섬세한 애가 천방지축으로 널 뛰다니면, 지금 4살이니까 그렇지, 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어? 더 심해지죠. 학교 더 심해지죠, 그죠? 네. 더 심해진다는 건 어떻게 되죠?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나올 확률. 아니 박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진짜로 애를 잘못 훈육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니야. 본인은 착각을 해도 유만부동이 뭐냐면, 본인의 훈육에 의해서 아이가 이 잘 크기도 하고 훈육에 의해서 망가지기도 한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엄마가 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엄마의 훈육에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고, 옛날 또 어떤 분이었더라?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그분도 감옥에 갔다가 나오신 분, 두 분, 여러분이 갔다 나오셨는데, 뭐,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 다 두 분 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박근혜 대통령 있었어요. 그 앞에 있던 MB 대통령. MB야. 그분들도 다 부모님의 훈육에 의해 가지고 그런 훌륭한 분으로 성장하셨죠, 그죠? 아니었네. 그럼 부모의 훈육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부모의 당연히 있지 않아요? 훈육의 네. 역할은, 부모는 훈육을 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부모의 훈육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핑계가 될 수 있는 그 역할, 그 그럼 정도까지. 아이가 이렇게 뭐 사고를 치고 잘못했을 때 훈육을 안 해도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네. 해야 되죠. 그래서 훈육을 해서 따끔하게 애단을 치면,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불충한 소자 용서하소서, 이래가지고 애가 저 이제부터 부모님의 훈육을 받아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를 아니, 믿으신다는 거죠. 그 그죠? 정도까지는 아니, 아니고 그거를 반복해서 하면 반복해서 하면 그냥 이슬비 가랑비에 젖듯이 어느 날 순간 짠 하고 멋진 잘 훈육된 MB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뭐 이런 대통령으로 변신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엄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멋있는 질문이. 엄마 역할은 애가 너무 배고프지 않게 밥 잘 챙겨주고, 너무 힘들지 않게 옷 잘 챙겨주고, 그 다음에 지가 챙겨 먹을 때 주면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하고, 엄마 내가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우유가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사다 줄게. 그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아 정말요? 정말요? 그럼 이 프로파일 가진 우리 서윤이 힘들게 성장하나요? 서윤이는 엄마 아빠가 훈육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힘든 삶을 지금, 되게 엄마 아빠의 훈육권과 관심이 정대하면 정대할수록 이 초등학교에서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ADHD라고 진단을 받거나 할 확률이 거의 30%에서 40% 정도 되는 게 지금 서윤이의 프로파일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서윤이 어머니가, 그러면 저는 서윤이를 뭘로 가지고 키워야 합니까? 제가 망치로 키웠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뭐를 키워드립니까? 네, 서윤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부모의 무관심만이 서윤이를 지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훈육권 아빠한테 줘요. 아빠한테 주고, 그러면은 엄마는 적어도 그냥 내 지켜보는 탓은 것? 안 하겠네요. 아니, 에? 적어도 남편이 제 탓은 안 하겠네요. 그렇죠. 첫째. 아.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남편이
그 훈육권을 행사하면 서윤이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완전 별로 안 싫어, 좋아하겠죠. 싫어.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럴 때 아빠가 없을 때 엄마는 서윤이를 꼭 안아줬고 서윤아 너가 아빠를 그렇게 미워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 아빠니까 뭐 그렇지만 엄마가 있잖아. 그래서 엄마는 항상 너 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지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좀 막아줘. 이러면 어떡해요? 윤아야, 엄마가 너를 아빠로부터 막아주겠지만 준다는 거는 엄마는 그거는, 왜 거기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해? 그거는 엄마 문제가 아니고 너 문제거든. 너 문제는 세상은 각자 도생의 시대야.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는 특히 가족에서는 각자가 네가 엄마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할 때 아빠가 뭐라고 안 하잖아. 네가 아빠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 엄마는 서윤이가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해. 그리고 그렇지만 서윤 너가 아빠를 싫어한다고 그러고 욕해도 불구하고 아빠는 꿋꿋이 너를 계속 훈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너가 엄마인 나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아빠 훈육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다. 그런데 너는 그래도 정신 승리할 거야 이러면서 아빠하고 그래 네가 늙고 내가 커서 잘 됐들 보자 라는 마음을 안고 네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빠를 저 인간 같은 아빠를 내가 본때 있게 나중에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게 만들리라 라는 그 각오로 네가 살아간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너가 검사가 돼서 판사가 돼서 이 잘못된 훈육권을 행사한 부모에 대해서 응징을 할 수도 있다는 그 꿈을 키워가는 게 어떻겠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딸한테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엄마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 왜 더 아빠가 그렇게 강하게 할 때 나 안 나 안 막아줬어? 막아줬어? 엄마는 왜 나 몰라라 하고 있었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 저를 원망할까 봐. 자, 20년 지나서 소윤이가 이 아빠의 온갖 압제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 삶을 각자 도생을 너무나 잘 사는 멋진 사람이 됐어요. 뭐 그게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그런데 어느 날 뭐 추석 명절에 와가지고 이 엄마한테 엄마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멋있는 인간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내가 힘들고 외롭게 아빠의 말도 안 되는 그 폭정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의 21세기 국민들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엄마는 왜 나를 막아주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서연아 미안하다. 그때 엄마도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 앞가림을 못하느라고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한 죄가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서연아. 그 덕분에 너가 판검사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내가 내가 그때 너를 보호해주고 막느라고 아빠하고 만일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니? 우리 집은 매일 전쟁터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엄마는 너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 인간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를 데리고 과감히 집을 탈출을 하는 그 거사를 벌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니? 너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해가지고 키우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찌질하고 뭐 사회로부터 주위 사람으로부터 결손 가정 운운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너같이 섬세하고 예민한 애가 그것이 마치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됐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너가 더욱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이러면서 너가 결국에는 공부고 뭐고 다 싫고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러면서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 멍하니 있다가 지금 너 아마 오늘 추석에 온 거는 정신병원에 있다가 휴가 받아서 나온 그 상황이 될 거라는 거 혹시 생각은 안 드니? 녹음해놔야겠다. 녹음해놔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구나. 그때 너가 그 상황을 견디면서 너가 각자 도생의 해법, 삶의 비법을 너가 처절하게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뭐 판검사 됐다고 해서 잘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네가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겪더라도 너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니? 그것이 아빠의 그 말도 안 되는 훈육권의 결과라는 생각은 안 했니?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고 아빠랑 싸우지 않고 단지 너가 스스로 자책하고 자해하는 그 순간에는 결코 너가 죽을 필요도 없고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너가 너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만 유지하는 최소한의 너의 삶의 조건을 유지해 주는 게 너를 위해서 최대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 그런 생각은 아직도 안 드니? 그렇군요. 이렇게 서연이한테 이야기를 하면 서연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구나. 알겠어요. 네. 저는 제가 뭐 모르는 어떤 정보나 이런 거, 육아 정보나 이런 것들 더 공부해봐야 된다. 아니면 사람들 얘기를 더 많이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제가 하는 역할은 아이의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하다라는. 지금 그거를 하는 게 상당히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리고 본인이 하는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빼놓고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소연맘한테 본인이 한 것 중에서 놀라워라 라고 하면서 가장 감탄했던 게 뭐예요?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뭘 이해해요. 이해는 이래도 아닌가요? 못하고 있는데 무슨. 아이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건 그래도 제가. 아니죠. 아이의 마음을 최소한 읽고는 있는데 아이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는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고, 아이의 마음은 조금 아는데 지 마음은 1도 몰라.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그 부분.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의 마음을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누구나 다 하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이 바스러지더라도 나는 헌신해야 돼. 그래서 헌신짝이 되더라도 좋아. 우리 아이는 보통 이 부모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 가장 부모들이 감동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강물을 거슬러 오는 연어가 이 자식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강바닥에서 산산이 흩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더 멋진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뭐 입시 전쟁터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면 모든 부모들이 그 입시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완전히 아이를 망치는, 아이를 망치러 한 대씩 두드리는 교육 과정에 다 등록시켜가지고 이것만 통과하면 너는 망치 10대씩 맞은 머리가 될 거야 라고 믿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스스로 본인이 마치 자식 새끼 낳고 마치 연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강물을 거슬러가지고 내 몸이 산산조각 나고 갈기짓더라도 나는 알을 낳고 말리라. 그게 엄마의 삶이라고 믿는, 본인은 헌신.
그걸 헌신이라고 희생이라는 이야기하는 사람.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그게 엄마. 왜?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동물의 세계에서 보이는 연어가 우리 집 밥상 위에는 연어가 없더라도 저거를 보면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지니고 싶어. 우리 집엔 밥상 위에는 연어가 아니라 한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가 암소인가요?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엄마들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엄마는 생각하세요? 자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자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울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왜 당신의 마음을 버려두시고 다 그래야 야, 되는 진짜.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다-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 왜 뭔가 그럴까요? 왜 엄마는 지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남편 마음, 자식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서윤 마음도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은 없고 그러게. 서윤이를 받아서 서윤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좀비라고 해요. 좀비. 그러면 대한민국 엄마들이 다 좀비라는 말입니까? 자기가 좀비라고 살고 싶은데 좀비라고 부르는 건 싫으니까 지 자식 이름 가지고 오고 지 남편 이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 마? 누구 부인? 누구 이러면서 그걸 사는 것을 우아하게 믿는 엄마들. 그것이 엄마는 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셨어요. 뭔가 오. 자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엄마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게요. 근데 비단 엄마의 문제는 아닌 거, 누구 마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게요. 직장인들, 뭐 학생들, 마음을 뭐든. 잃어버린 좀비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마치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눈알 2개 있는 사람이 괴물로 취급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안타까운 마음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럴 때는 그건 상황이- 아니 박사님 그럼 저보고 마음도 없는 좀비라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저 이름 밝히기 싫어가지고 서윤맘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비라고 이야기하면 박사님 너무하세요. 저 이제 열반답이 안 눌러요. 이렇게 하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마음이 후련해요. 마음이 후련해요. 왜요? 제가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로서 뭔가 능력치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서윤맘 얼마나 서윤이 잘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아무 데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교회에 가면 항상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절에 가면 항상 내가 지은 죄가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박사님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나쁜 말로 저를 좀비가 아니고 엄마 역할 잘한다고 하니까 후련하다고요. 네. 그리고 서윤이가 치고받고 하면서 아물고 성장하고 이렇다라고 생각 못했고 저는 무조건 아이가 상처를 안 입어야지 안 다쳐야지 그래야 애가 안전하게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상처를 안 입고 안 받쳐서 사는 인간은 어떤 인간으로 사는 인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보통 그런 표현을 해요. 그거는 마치 살면서 아무 균에 접촉되지 않고 무균실에 있는 우리가 무균실에 사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무균실에 사는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됐을 때까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10살이나 20살 된 다음에 평생 거기서 살 거 아니잖아요. 나오면 그렇죠. 나오면 바로 죽어요. 마음 바로 죽구나. 그리고 평생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렇죠. 진짜 진정으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뭘까요? 그럴 때 그러면 면역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럴 때 면역력을 키운다고 그럼 백신을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워야 되나요? 여러 균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돼. 여러 균들과 싸워서 스스로 가장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균이 아빠 균, 그 다음에 엄마 균. 네. 스스로 아빠- 면역을 만들어 가야죠.
스스로 면역을 만들어가요. 네, 참 이럴 때 이제 면역을 만드는 게 뭔가요? 그럴 때 바로 자기 생존을 위한 면역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 각자 그것이 자기 마음을 아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결국엔 자기 각자 마음을 도생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면역력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통 회복 탄력성 이야기하는데 회복 탄력성의 에센스가 무조건 내가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한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진정한 회복 탄력성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뭔지 그것을 마음을 잃는 거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작정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예수님, 예수님 부러지는 형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좀비 세상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행동이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로서 세상을 보는 저의 생각인데 서윤마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뭐를 조금 알게 되나요? 좀비가 자기 마음 읽기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그 증거를 서윤맘을 통해 가지고 괜찮은데. 저 근데 마음이 없는 좀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뭔가 제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게 조금 무서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잘 산다고 엄마로서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나를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도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맨 매뉴얼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게 뭐든지 간에 자책과 자학과 자해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그거는 본인이 내가 그러면 그동안 진짜 이 망치질을 하는 엄마로 살았던 건가? 내 망치가 아니라고 박사님은 한편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랐던 거 그것도 태만하고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라고 스스로 자신의 삶 자체를 자책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책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렇죠. 자책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자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책을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지 자책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책 안 하는 왜냐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서윤이를 키웠다, 대했다라는 건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서윤이를 대할 때는 서윤이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서윤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이 나타나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서윤이의 마음을 좀 더 읽어주려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그거를 매일매일 생활에서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훈육은 뭐 개나 줘라. 개벽닭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빠한테 아빠가 가져가겠다면 얼마든지 고마워요. 당신 역시 멋있어. 이렇게 하고 주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빠에게 훈육이라 하는 것은 자식을 학대하는 것에 버금가는 행위라는 거를 아빠는 본인이 하고 나서야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학대와 같은 훈육은 이 서윤이가 독자 생존의 각자 도생의 이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도 주지 못하는 어떤 자양문과 같이 파이팅 스피릿 이거를 서윤이에게 줄 수 있다는. 물론 그 과정에서 서윤이는 아빠와 같은 남자는 아주 극혐하는 특성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아빠와 같은 남자하고는 결코 결혼하지 않을까 소리도 하겠지만 놀랍게도 서윤이가 나중에 데려온 인간은 아빠랑 비슷한 인간을 데려오는 또 다른 인생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거를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왜 그러는 거지? 네, 그거는 본인이 조금 더 이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비법을 각기 다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걸 알게 되면 될수록 어떤 하나의 법칙이나 원리처럼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놀라운 심리학의 이 비법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책 새로 나왔다는 그 책 보면 좀 되나요?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그게 그래요? 나만의 마음, 나만. 나에 대한 인식과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을 읽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게 마음이 무엇인가부터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게 WPI 초급 워크샵 네. 하루 동안에 가르치는 내용이 400페이지 책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400페이지나 되나요? 그렇죠. 400페이지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면 WPI 초급 워크샵 하루를 딱 들으면 네네네. 이거에 대한 비법을 또 더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네, 있는 오늘 그러면 결제하고 가겠습니다. 뭐 신청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에휴, 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